다 노역을 시킨 거야. 아, 이 지금 탄핵을 가를 뭐 5대 쟁점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JTBC뿐만이 아니고 뭐 최근 뭐 1, 2주 동안에 계속 이게 나오는데 쟁점이라고 뭐 말할 것도 저는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네. 이거 되는 거 아니야? 탄핵. 당연히 다 되겠죠, 이제. 예. 그리고 지금 탄핵이 5가지 사유가 지금 되게 중요한 쟁점들이에요. 예. 그 5가지가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국무회의와 같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 있었었느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포고령에서 국회 보고 활동 못하게 해놓은 그 부분들이 정치활동 금지. 맞느냐 안 맞느냐.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체포. 뭐 의원 끌어내라고 했냐 안 했느냐.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성관이 군인 군인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또 판사 사람들 체포하라고 한 거. 다 이제 체포하라고 들어가서 그렇죠. 왔다. 이런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쟁점을 정리해 보면 5가지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중에 한 개만 인정이 돼도 탄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중대하다. 거는 헌법을 위반했냐 안 위반했냐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5가지가 매우 중대한 헌법에 있는 요건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문제가 돼도 탄핵이에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 했다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탄핵 소추까지 올라간 거였었잖아요. 예. 그 한 가지로. 이 사람은 5가지인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무조건 탄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간단한 거, 내가 맨날 주장하지만 제일 심플한 게 뭐예요? 헌법 82조 위반이냐 아니냐. 그게 국무회의 있었냐 없었냐. 예. 부서 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진술하고 있어요? 한덕수가 진술. 한덕수 이하의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김용현 빼놓고. 게다가 김용현은 더 웃겨. 3명이나 찬성했어요. 이건 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부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국무회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장 토론을 활발하게 한 날이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이거 간담회 아니었고 국무회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혼자만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포고령 같은 거 다 나눠줬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빼박이에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게다가 국회 들어가서 사람 요원인지 인원인지 뭐 의원인지 끌어내라고 했다는 건 뭐 누구보다 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게다가 포고량만 보면 딱 나오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렇죠. 하지 말라고 나오잖아. 그럼 이게 탄핵이 안 되면 나는 헌재 재판관들이 미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다 합리화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합리화가 정반대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군이 가가지고 민간인하고 충돌했는데 군이 더 많이 다쳤고, 뭐 군은 그냥 질서 유지를 해서 갔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대국민 호소라는 증거는 군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군이 50만 군이 이런 거 시킨다고 이거 따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따를 거기 때문에 안 따를 걸 가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또 거꾸로 근거를 갖다 대. 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계엄군은 실제 국회 투입된 게 280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수천이다. 어떻게 280명으로 수천 명을 체포하고 끌어내고 할 수가 있냐. 국회의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수방사 1경비단장이 얘기하잖아요. 담 넘어가라고 하는 거 못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못 하겠네요. 이렇게 오히려 대대급, 그러니까 그 대령급, 영관급 지휘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방첩사 가가지고 성관이 접수해. 그리고 투입하려고 하니까 법무실장이 안 되는데요. 아니 이거 위헌 위법이에요. 어떻게 영장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성관이를 막 접수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군이 현명해가지고 안 한 거를 애초에 자기가 현명한 군인들이기 때문에 안 시킨 겁니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논리야. 그리고 자기가 계엄을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직무에 복귀하면은 87년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아니 이건 또 어디서 나오는,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책 읽으면서 조강증이라고 조강증이요? 예. 일종의 자아분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조증하고 울증을 얘기하잖아요.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셔요. 뭐 다양한 분야에 걸쳐가지고. 활자 중독이라고 그래요. 활자 중독. 진짜 많이 읽으셔요. 아니
조증하고 우울증 우리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경증의 조증보다는 좀 더 심한, 그러니까 조강증이라고 그래요. 아, 보통.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조와 우울이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커, 또. 그러면서 자아분열이 막 일어나. 아, 약간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닌가 지킬 싶어요. 박사와 하이드시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막 흥분했다가 네. 흥분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다가 음. 갑자기 톡 풀이 죽어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 양반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에서 지킬 박사일 때가 뭔가 계란말이 할 때인가? 김치찌개 만들 때. 김치찌개 만들고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소맥 계속 막- 먹고 뭐 이럴 때 네. 이럴 때는 조금 이제 괜찮은 아저씨. 아 그러다가 먹다가 막 예.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막 업이 돼가지고 예. 막 다 쓸어버려. 뭐 다 이러고 쓸어버려. 막. 막 그러는 거지. 아휴, 그리고 캐딜락 얘기도 좀 해요. 캐딜락이 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캐- 윤건영 의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네. 실제 그 법무부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야 되거든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그 우리가 중계할 때 계속 되고 있더만. 그 어. 카니발 긴급 호송- 산타페인가 뭐 그거 긴급 호송 차량.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야 두 되는데 번째로 네. 그래야 나오는 되는데 차량. 윤건영 의원 말이 이 사람이 캐딜락 몇 대가 왔다 갔다 하더니만 김성훈이가 그 차에 타고서 사람을 그 차로 움직이고 호송하는 것 그 같다. 밴은 쇼야? 그런가 봐. 정확히는 그 모르겠어요. 스타리아 밴 뭐 이런 거는 쇼인 거예요? 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스타리아는 앞에 호송으로 앞에 그 뭐랄까 인도 차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있는 차량이 저는 탑승한 차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인 보세요. 산타페인가 아마 그런 일반적인 건데. 범죄자는 절대 안 되죠. 안 윤건영 되지.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출석할 때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탄 거네. 그래서 법조계가 법무부에서 윤 대통령 이동 방법을 서울구치소로 확인을 해보았더니 대통령 이동은 경호와 관련된 보안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이날 그 내란국조 특위에서 이 말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호송용차가 아니니까 그한테서 자유롭게 통화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인멸도 할 수 있고 자기네끼리 짬짬이가 돼가지고 김성훈하고 또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성훈이 구속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까지 김성훈은 구속도 안 되는 이건 너무 거니까요. 충격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김대경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한테 그래서 물어봤는데 나 모르겠다 이랬어요. 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교정본부하고 경호처의 이제 김성훈 차장하고 협의하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교정본부가 사실은 이 범죄를 저질러 갖고 이제 구속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 당연히 호송차에 태워가지고 엄중하게 감시를 한 상태에서 다른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호송차에 태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경호처가 주장을 해가지고 교정본부한테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 걸 관철시켜가지고 경호 차량에 태운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경호처의 관리 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교정본부의 손을 떠나서 그러면은 윤건영 의원 말대로 이 경호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호처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서 그러면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나오는 날은 심지어는 이 경호처 차량에 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게 뭡니까 사실 이제 뭐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김건희 일이지만 씨가 타고 있었을 수도 있네. 뭐 거기서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겠네. 자기들끼리 공식적으로 면회도 접견 안 하고. 하면서. 그렇죠. 누가 타서 무슨 얘기를 어떤 수단으로 했는지 알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경호처가 그러니까. 결국 여길 비호하고 있는데. 야, 황당하네. 아니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계속 봐주는 게 김성훈 체포영장 지금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각시키고 있고. 근데 그 전에 뉴스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김용현 비하폰도 12월 11일인가 12일인가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 바로 직전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썼다가 그거를 반납을 했고 그 반납을 했는데 그게 봉인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서버만 생각을 했는데 서버는 뭐 이틀 만에 계속 삭제를 한다며요. 근데
이 비아폰의 문자 내역이랄지 통화 내역은 남아있겠더만. 네, 남아있대요. 남아있겠더만. 그러니까 김용현은 봉인을, 그러니까 비아폰을 반납하면 봉인을 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김용현의 비아폰뿐만이 아니고 이진동도 받았잖아. 대검사장 이진동도 그렇지, 받았잖아. 받았지. 예. 심우정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 우리. 음. 박성재. 박성재는 뭐? 받았을까? 아니 박성재는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장관들한테 다 나눠줬을 근데 때. 여하튼 모르니까 박성재, 이상민 줄줄이 사탕이야. 바로 그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 검찰의 핵심부 검찰총장까지 해가지고 비아폰을 털면 되겠던데? 그렇지. 그러니까 김성훈이 제끼고 김성훈이는 체포영장 해가지고 공수처에서 하든 빨리 김성훈을 잡아서 가둔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경호처가 김성훈 없으면 이제 그 다 말을 들을 테니까 그치. 그럼 압수수색을 하면 서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단말기인 휴대폰을 통해서 뭐 그냥 다 빼낼 수 있겠더만요. 그치, 그치. 그러면 몇 시에 문자 보내고 뭐 이거는 뭐 또 남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가면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자꾸 반려하고 기각해버리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과 관련되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보더라도 지금 명태균 수사 제대로 안 해왔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때랑 비교를 하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검찰이 사실은 무섭게 덤볐어요. 그렇죠. 초기에 수사하겠다고. 그다가 특검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특검이 그래가지고 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특검이 그러면서 브리핑을 해가면서 결국은 탄핵 때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이번하고 그때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려고 나서거나 아니면 특검이 통과됐더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막 쪼개지거나 막 시끄럽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명분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일정하게 검찰이 그래서 검찰 조직 검사 정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야. 그 검찰 출신인 한동훈이 지금 이제 나는 근데 한동훈 책 있잖아요. 책을 뭐 보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나도 신청해서 내일 받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내가 정확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 무슨 말 하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내가 여기서 포인트 잡는 건 이거예요. 지금 현재 한동훈은 자기가 윤석열 씨하고 이제 사람이 다르다. 그렇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날 찍어줘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양력도 사실은 빼놓고 이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사람이 2024년 1월 달과 2월 달 이때 김건희의 문자를 익십하는 그때가 이제 저는 포인트였다고 터닝 포인트였다고 보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냐? 그 전까지는 윤석열하고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개가천선하고 나는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면 2024년 1월과 2월 이전에 자기가 행동했던 것에 대해 설명을 정확히 하고 그게 무슨 취지였는지 본인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럼 그때 당시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양심 고백을 하고 그런데 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바꿔가지고 김건희랑 거리를 두고 누구야 이 사람 윤석열하고 같이 거리를 둬서 난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이 전과 이후가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난 그런 말을 이 사람이 책에서 썼을까 안 썼을까 할 수가 없지. 이게 궁금하고 핸드폰 아니, 비번. 양심 있으면 그 말을 해야 되거든. 핸드폰 비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이제는 한동훈이가 마치 엄청나게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번에는 좀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오기로 했어요? 예, 내가 그럼 그거 읽어보고 네. 정말 그런 말이 들었는지 한번 포인트 찾아가지고 다 이 사람들 다 도끼 객끼니였는데 이제서 막 쟤하고는 나 안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쟤는 똥 묻은 개예요. 나는 뭐 묻은 개예요.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출판사에서 뿌리는 내용 보면은 제일 흥미로운 내용만 지금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끄집어내가지고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보면 애초에 글렀어 내가 볼 때는. 저도 지금 책 살까 말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걸 사야 일종의 되나? 사야 되나? 직업윤리상 사야 되나 계속 그걸 왜 고민을 사야 했는데 되나? 지금 뽑아가지고 뿌리는 내용을 보니까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그러니까 그건 이거는 맞아요. 경선용 책이 분명해 보여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대선 경선용 후보가 돼야 책이지. 되겠는데 예. 지금 대선 후보가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이 지지층과 당원들이 윤석열 만세를 부르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은 배신자인 것이고 계엄을 해제를 하고 계몽령을 해제를 하고 이자가 그다음에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배신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윤석열 만세 부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계엄을 해제를 하였는가? 그리고 왜 윤석열을 그렇지. 탄핵을 하였는가?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나온 책이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자 나는 계엄을 왜 해제를 하였는가? 일단 첫째 계엄령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이유 뭐 요런 저런 것도 있지만 요런 저런 뭐 아기자기한 여기서 아기자기하다는 건 제가 비아냥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의 인식 속에 무슨 뭐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런 건 지금 아기자기한 얘기 같아요. 아기자기한 얘기고 왜 계엄 해제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갔으면 이재명 유죄 나오고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 되는데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그 왜 선포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재명은 정권을 이렇게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이재명이 계엄령을 선포한다. 유죄가 안 되려고. 그치. 그래서 이 이재명의 계엄령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을 인정한 정당이 되면 이 이재명의 계엄령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계엄을 막고 해제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계엄령을 막고 이것을 반대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을 했어야 되는 거다. 이 논리예요 지금. 이 논리인 것이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요거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또 큰 마음의 빚이 있고 그런 톤이 있어? 아, 그런 뉘앙스가 있어? 아니,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극우도 또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얘기죠 이게. 아,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혼자 무슨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여러분 나더러 자꾸 배신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이런 올망졸망 보수 대권주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예? 이재명 상대할 사람 누굽니까? 결국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얘기가. 그럼 이런 책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게 있는 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전략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책인 맞아요. 것이다. 이미지 전략. 그리고 전 두 번- 출판사도 이제 메디치 미디어잖아. 예. 메디치 미디어가 조국책을 냈거든. 그러니까 조국책을 낸 곳에서 내가 내겠다. 이게 서로 간에 이익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출판사와 출판사하고. 한동훈 간에 야 이거 난 여기에서 한번 신문세 딱 좀 해볼게. 메디치 미디어는 조국책을 냈으니까 그러면 내까지 내면 나는 약간 좀 이렇게 중도 보수로서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자 속에 공군 법무관 그 3년 한 건 있지만 검사가 검사가 없어. 말이 돼? 그래서 몰랐대. 검사가 없어. 아니 그러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듯이 또 말을 해요. 그 빠져있던가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웃긴 놈이야. 기자가 물어보니까 네. 말이 안 그리고 되는 거잖아. 보통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고 나왔잖아. 압구정 현대고 나왔는데 얘기 이제 옛날에 충북 무슨 뭐 이런 걸로 청주 뭐 이런 걸로 본인을 이제 포장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선거공학적이다라는 게 맞아요. 완전히 그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 거는 당신이 17년 동안의 검사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장관 시절 윤석열과 김건희의 마름이었나? 마름이었나? 요거는 언론이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해서 바로 그거예요. 한 단어로 표현해서 마름이라는 단어. 근데 한 행위를 보면 마름 같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특히 채널A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마름 같잖아. 고발 사적이 명확히 고발 사주도 상당히 이거 딥된 확인해 거야. 봐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고발 사주도 법무부 장관 할 때 상고를 포기를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가 자기도 걸려 있는 수 있는데. 아니 그리고 대통령 얘기도 해야 돼. 네. 대통령 그때 그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네. 하고 저기 행정소송하고 난리 났었을 때 그렇지. 처음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변호사 자른 거 1심에서 이긴 변호사들 잘랐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그리고 난 다음에 2심에서는 엉터리 대응해가지고 윤석열이 이기게 만들어줬잖아. 그 부분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굉장히 미선적인 할 게 사람이고. 되게 많아요. 되게 그리고 미선적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곧 있으면 이명박 씨처럼 어디 가서 국밥 먹을 거야. 돼지국밥. 그러겠지. 에? 평소에 안 먹던 돼지국밥 뭐 이런 거 먹으면서 뭐 일이나 잘해 뭐 이러겠지. 에? 뭐 대치동에 아주 비싼 아파트로 다른 데로 이사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원래 타워팰리스 타워플레스에서 이사했어. 그 이사했어요? 아파트.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직접 뭐 얘기를 들어가지고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아파트 이사들 막 마음대로 하는구나. 커뮤니티에 이사했다는 얘기가 이미 다 돌아가지고 그래요? 이사 그 마음대로 중에서 하네. 제일 넓은 부럽네. 아파트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대치동은 사실 좀 저 옛날 아파트야.
좀 아니, 좁아. 새로 진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해가지고. 타워팰리스는 좀 좁다고. 이 사람들 수준엔 그럴 거야. 뭐 한 60평대인가 봐. 좀 넓은 아파트라고 하던데. 평수까지 나오고 난리 났어.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네. 지난번에 한번 책 홍보 자료 뿌렸어요. 네. 나왔는데 그때 계엄과 관련되는 얘기가 대부분이었다고. 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계엄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다 까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출판사가 또 뿌렸어. 지금 일제히 같은 신문에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 일제히 같은 똑같은 그렇죠. 내용이 지금 실린 거거든요. 네. 왜? 근데 어제 뿌린 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거야.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문장으로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 이거예요. 자, 계엄은 이미 뭐 나는 위헌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그래서 날 배신자로 막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계엄의 바다 빨리 건너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에간 건너자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결국 배신자 프레임인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 던지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배신자 거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지 그 사람들은 이 대권 주자로서의 그렇지. 이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건 확실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이 책을 써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정확히 알리고 싶으면 가감 없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라.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치인으로서의 선언.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씨처럼 자꾸 막 요리조리 말장난하면서 빼면은 그 사람은 큰 정치인이 못 되는 거잖아요. 조금 늙은 이준석이야. 한동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늙은 이준석. 많이 늙은 이준석이 너무 윤석열이고 재밌네. 조금 늙은 이준석이 한동훈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세 명이 진짜 이 세 명 정치인의 특징이 딱 드러나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네. 나는 그래서 위선이에요. 너무 이선적이고 위선이야. 가식적이고.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위선. 그 뻔뻔. 가식적이고 뻔뻔하고. 네. 그리고 자꾸 말장난으로 모든 걸 넘어서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냥. 차라리 김민아가 낫다고 나는. 아니 차라리 김민아는 아니 차라리가 뭡니까 또 김민아는 괜찮아. 차라리 이건 뭐 야, 누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 그래. 그래, 왜이 맥락을 좀 잘 억울한 봐봐. 사람 1명 있어야 좋은 칭찬하는 말이야. 거잖아, 좋은 칭찬. 말이야. 아니 그래도 아까 지금 세 명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을 말하잖아. 좀 한참 그 당신 저보다 이해해라. 한 10년 선배가 있는데 저보다 또 10년 후배가 그 10년 선배한테 그나마 술 먹고 했잖아요. 취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20년 선배잖아요. 그나마 얘는 양질이야 이러더라고요. 야, 진짜. 술 먹고 진짜 그나마 재밌다. 얘는 양질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김민아 시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야 어디다 김민아를 갖다 대냐 막 나 혼내주고 있는 중인데 네. 아니 다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네, 차라리라는 말은 사실 김성환한테 써야 돼. 왜 갑자기 이쪽 하다가 이쪽 안 되니까 왜 나한테로 지금? 원래 나의 화법이에요. 예. 네. 나 지금 목소리 안 나오는 거 봐. 나 불쌍하잖아. 아니 그 정도는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 예. 차라리 그나마 얘가 양질이다. 20년 후배가 그런 소리 들어봐요. MJK님 노영이 무례하다 그러는데 아이 저 웃자고 한 얘기야. 너 뭐 이런 걸 못 받아들여. 자, 미안해요. 원래 개그가 개그야, 우리가 이렇게 개그. 때리는 게 있으면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이래야 개그가 그렇지. 되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3인 성우가 아니에요. 3명 모이면 1명 바보 되는 거야. 맞아, 그거 맞아. 예, 아, 그런 그렇겠네. 건데. 아니 근데 한종훈 그리고 얘기를 세상은 다시 2대 하면 1이야. 세 명이 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 먹으면 되잖아. 이제 그래, 편 먹자. 편 먹는 짝수가 거 나. 해볼래요, 그러면? 그래, 네. 우리 2대1로 자기네랑 하자. 그러니까 방통위는 5명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지. 항상 짝수보다 호수가 왜 있어야 돼. 짝수로 해가지고 말이야 아무런 합의도 안 되게. 그 이건 왠지 배신감 느끼는데 이렇게 동갑 내기로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아니 끊지? 가깝잖아 거리가. 뭘 어떻게 하냐고. 우리들이 할까 그러면? 우리들이 편 먹어? 우리들이 집이 하여튼 가까워요. 한동훈 네. 얘기로 돌아가면요. 한동훈 뭐 이렇게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뭔가 헌정을 물랑케 하려고 하는 세력하고 좀 다른 차원의 선을 긋는 것들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책 뿌리는 거나 이렇게 지금 미리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 보여.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상민 특검법 때 보였던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또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벌써 좀 실망감이 들고요. 물론 뭐 별로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복귀한다 하더라도 언론이 그러면 질문 안 할 거예요. 질문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계속 인터뷰해야 되거든요. 질문할 때마다 이전에 보였던 화법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또 뱅뱅 둘러가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한테 있고 윤석열도 내가 이재명이 저렇게 있는 거에 비하면
나도 심정적으로 공감이 되는데 근데 계엄은 정당하지 않았다. 요런 식의 톤으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정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수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고 이재명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모든 걸 진력해야 되고 내가 그건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논리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 보여.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